네. 갑자기 새해가 돼서 약간 스타일이 바뀌어서 되게 신선하네요. 우리 미녀 PD님께서 직접 소개를 해 주시고 네. 오늘은 제가 미리 이제 막판 제가 사실은 오늘 아침에 귀국을 했거든요. 그래서 좀 정신이 없는 상태입니다. 정신이 없는데 어 올해 2025 년부터는 제가 한번 야심차게 성기능 장애, 성의학의 어떤 기본부터 좀 훑어볼까 해서요. 그래서 저희 강의를 열심히 들어보시면 이제 성기능 장애에 대한 우리 인간의 어떤 성 반응에 대한 어떤 전문가가 우리 될 수가 있을 정도로 예 좀 기본기부터 차곡차곡 좀 다져나가는 그런 이제 강의들을 좀 준비를 해서요. 그래서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성기능과 자율신경계 여기에 대해서 좀 제가 강의를 할 생각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중간중간 이렇게 질문을 올려주시면 제가 예 최대한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답을 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성기능과 자율신경계. 우리 자율신경계는 여러분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보통 뭐 우리 신경과 선생님들도 나오셔서 강의를 해 주셨을 텐데 참 많이 우리 뭐 아침 방송, 건강 채널, 뭐 인터넷에서 요즘에는 워낙에 정보가 쏟아져 나오니깐요. 쏟아져 나오니까 자율신경계 안 들어보신 분은 없을 거예요. 근데 이 자율신경계가 우리 성기능하고 굉장히 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영향을 주고받는지 그거를 좀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요.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하게 된 이유는 제가 인제 환자분들한테 인제 심리적인 것 때문에 성기능이 영향을 받는다는데 그게 왜 그런 거예요? 이 질문을 워낙 많이 받고 "자 이래서 이렇게 영향을 받는 거예요." 설명을 하면서 빠뜨릴 수 없는 거가 바로 자율신경계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자율신경계에 대해서 이 좀 강의를 내용을 좀 쉽게 제가 간추려서 요약을 했는데 자율신경계에 대한 이해가 성기능이 어떤 식으로 우리 몸에서 특히 인제 심리적인 부분에 영향을 받는지를 이해하시는 데 아마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요. 네. 자, 우리 자율신경계는 자, 이름만 봐도 자율신경계, 자율주행차. 자율주행차가 뭔가요? 자율주행차가 운전하는 사람이 없어도 지 혼자 가는 거잖아요. 저도 인제 사실은 테슬라 차를 쓰는데 자율주행이 너무 편해요. 너무 편한데 물론 100%는 아니에요 요즘. 아직까지는 100%는 아니고 간혹 뭐 커브길이나 이게 너무 복잡한 도로는 얘가 좀 헷갈려 하긴 하는데 자율신경계는 운전자 없이 마치 인제 혼자서 그 차를 운전하는 자율주행자 차처럼 왜 이름이 자율신경계냐? 지가 알아서 자율적으로 돌아가는 신경계예요. 원래 이 자율신경계는 말초신경 계통에 속하는 신경계인데 주로 인제 우리가 의식적으로 컨트롤할 수 없는 그래서 무의식적인 상태에서 이제 우리 몸에 어떤 여러 가지 기능들 보통 뭐 장기의 어떤 연도 운동이라든지 심장이 뛰는 거라든지 또는 혈관이 수축된다든지 여러 종류의 뭐 침도 있고 소화분비샘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런 뭐 땀도 나고 그런 여러 가지 외분비 또는 내분비샘을 통제하는 우리 몸의 어떤 환경을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생명 유지 장치다." 이렇게도 설명을 드려요. 그러니까 심장이 뛰거나 숨을 쉬거나 혈압이 올라가고 내려가고는 우리 몸이 이제 정상적으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항상 이렇게 작동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잠을 자고 있을 때도 의식이 없는 상황에서도 또는 뭔가에 몰두해서 열심히 일을 할 때도 언제나 항상 얘는 알아서 잘 돌아가 줘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자율신경계가 자율적으로 돌아가는 신경계다. 대뇌가 우리 보통은 이제 가장 이제 고위 기능들을 담당하고 있잖아요. 대뇌의 직접적인 지배를 받지 않는 우리가 의도해서 뭐 계속 숨 쉬자 뭐 하고 하지 않아도 또는 심장아 뛰어라 하지 않아도 계속 이게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대뇌의 직접적인 지배를 받지 않는 자율적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의 자율신경계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의식적으로는 조절이 안 된다. 인데 사실 실제는 계속 이 연구를 해 보니까 시상하부 또는 그 외 여러 가지 중추신경의 지배를 일부 받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의식적인 조절이 가능하다.
대표적인 게 이제 숨 쉬는 거죠, 숨 쉬는 거. 숨 쉬는 거 호흡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냥 의식이 없고 잠자는 상태에서도 알아서 숨을 쉬잖아요. 숨을 쉬지만 특히 인제 제가 뭐 항상 쓰기도 하고 요즘에 이완요법 이런 데서 많이 쓰는 이제 호흡을 조절하는 좀 느리게 숨쉬기 있죠? 예, 느리게 숨쉬기나 이런 걸로 사실은 고걸 이용해서 자율신경계를 어느 정도 좀 통제할 수 있다. 예, 통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100%는 조절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지만 그래도 일부 호흡이라든지 이런 걸로 자율신경을 좀 조절할 수 있고 오늘 제가 강의할 자율신경계가 어떤 거에 영향을 받는지 이런 것들도 들어보시면 아마 자율신경계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 예, 들어보시면 아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이 자율신경계는 사실 굉장히 역사가 오래되죠. 그러니까 그리스의 아마 갈렌이라고 되게 우리 의학 역사를 공부를 하면 제일 오래된 히포크라테스 와 더불어 이제 굉장히 오래된 옛날의 그리스 시대 의사인데 이 자율신경계라는 어떤 이제 신경이 있어서 이거에 우리 몸의 내부 장기의 조직들을 뭔가 조절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정도는 이미 2000년 전에 예, 그 기원 이후에 이제 사람이 갈렌이라는 그리스 의사가 벌써 이 자율신경계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요. 그다음에 중세 시대 때도 이제 해부학이나 이게 발전하면서 이 말초신경의 일부로 이런 신경이 있다. 예, 근데 이제 현대의 의미로 이제 자율신경계 이게 자율신경계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구분이 되거든요. 이 교감신경, 부교감신경도 또 너무너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너무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서 아마 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래 교감신경이라 그래 있다더라.' 이건 뭐 의사들도 맨날 방송 나와서 교감이 어쩌고 뭐 부교감이 어쩌고 심지어 뭐 한의사분들도 약사분들도 뭐 건강식품 선전하시는 쇼호스트도 자율신경계, 교감, 부교감 뭐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 현대에 인제 교감과 부교감으로 구분되는 자율신경계를 이렇게 구분한 사람은 영국의 인제 생리학자예요. 랭글리라고 인제 19 세기 말쯤에 20 세기 초반에 인제 이런 교감과 부교감이라는 작동 체계로 이 두 가지로 인제 움직이는데 얘들이 서로 기량작용은 약간 반대 작용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인제 완전히 얘들이 반대로 노는 건 아니고 동시에 그러니까 작용을 할 수는 있는데 각각 개별적으로 작동하고 특히 부교감신경이 교감신경이 너무 인제 흥분이 되면 얘를 약간 억제해서 워워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서로 약간 반대. 그래서 환자분들한테 쉽게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저는 이게 약간 "야 얘들이 시소다 시소. 반대로 움직인다." 또 교감이 올라가면 부교감이 떨어지고 부교감이 올라가면 교감이 떨어지고 서로 인제 이거는 완전 반대라기보다 기량작용 서로 너무 지나치지 않게 밸런스를 유지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구체적으로 그럼 교감신경은 자 어떤 거냐 하면 척수의 인제 중간 부분 보통 흉추라고 하죠. 인제 흉추 신경에서 인제 요추까지 이렇게 그 보통 인제 우리 그 디스크 허리 디스크 얘기할 때 많이 나오는 럼버 본 이쪽에서 인제 L1, L2까지 이제 쭉 나와서 여러 가지 내부 장기에 인제 분포를 하거든요. 특히 교감신경계는 유명한 게 fight or flight 반응이라는 거예요. fight or flight 반응. fight 뭐죠? 싸우는 거죠. 자 제가 요 뒤에 있는 자 싸움을 하는 자 내가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자 이 강도를 만났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뭐 어떻게든지 내가 뭐 있는 힘을 다해서 얘를 좀 물리치거나 네 뭐 이 같이 맞붙어 싸우거나 아니면 '아우 그냥 냅둬 빨리 도망가자.' 네 일단 위험한 상황에 도망가야 칼 들었네? 예 그럼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fight 싸우거나 flight 네. 그래서 전투 싸움을 하거나 내가 도망가는 반응이 나오는 그래서 우리가 죽기 살기로 이제 살기 위해서 우리 몸이 거기에 맞게 인제 내가 싸움을 할 때도 도망을 갈 때도 딱 거기에 맞게끔 우리 몸을 태세 전환을 해 주는 그런 작용을 하는 게 교감신경이에요. 이 교감신경이 흥분이 됐을 때는 자 이걸 딱 상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전력 질주로 달리기를 막 했다. 네. 그 딱 달리기를 한 바로 직후 달리기를 또는 하고 있을 때를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럴 때는 교감신경이 항진된 상태인데 일단 심장이 막 쿵쾅쿵쾅 막 심장 터질 것 같죠? 심장 박동수가 올라가고 혈압도 올라가요.
자, 혈압이 올라가려면 혈관이 수축이 돼야 되거든요. 우리 신체 모든 혈관들이 수축이 돼요. 예, 심장도 펌프질을 하고 혈관들이 수축되면서 혈압이 올라가고 그래서 심장 박동수도 증가하고 네, 그래서 온몸에 피가 빨리빨리 도는 거죠. 그래서 우리 팔다리를 빨리 놀려서 도망을 가든가 아니면 온몸에 있는 힘껏 다해서 힘을 줘서 싸움을 하든가 네, 이 상황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공도 이제 커지는 거죠. 왜냐? 멀리 도망가려면 저기 길 잘 보여야 되잖아요. 동공 사이즈도 커지고 아니면 내가 이게 적을 잘 봐야 얘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내가 잘 봐야 된다. 동공 사이즈가 예, 동공이 확장이 돼요. 그래서 땀 분비를 촉진하는데 왜 막 달려야 되는데 너무 온도가 올라가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땀을 분비를 시켜서 우리 몸의 체온을 적당하게 또 내려주면서 열심히 계속 싸우거나 도망갈 수 있게 하는 거죠. 기관지를 확장시킨다. 자, 빨리 숨 쉬어서 온몸에 산소 공급을 해야 되냐. 그래서 혈압이 예, 그 호흡수가 막 헐떡헐떡 빨리 쉬고 막 기관지 확장해서 빨리 내가 움직일 수 있게. 예. 그리고 위장관도 지금 뭐 소화시키고 이런 거는 필요가 없죠. 내가 근력을 최대한 키워주고 그다음에 빨리 뭐 도망을 팔다리 빨리 놀리게 해야 되니까 깊이 생각할 필요도 없고 빨리 그냥 팔다리만 놀리면 돼요. 네. 그래서 위장관 운동은 저하되고 뇌 혈류도 이제 좀 저하가 돼요. 이 뭐 지금 막 빨리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니고 팔다리를 빨리 놀리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혈류는 떨어지고 그래서 교감신경이 흥분된 상태에서는 인제 심장 박동수, 혈압 다 올라가고 동공도 확장되고 땀 분비는 인제 촉진이 되고 뇌혈류는 떨어지고 네. 그 위장관 운동 쓸데없는 기능들은 다 차단을 시켜 버리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살기 위해서 소화가 잘 돼야 되는 거는 소화가 잘 돼야 될 필요는 없으니깐요. 네. 그래서 고런 상황인데 인제 이거를 가장 쉽게 표현한 게 fight or flight 반응. 요즘 이거 유튜브에서 많이 나오던데. 예, 위기 상황에 우리 몸이 대응할 수 있도록 예 작동하는 게 바로 그 교감신경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 인제 그림에도 만화 같은 게 인제 일러스트레이션 잘 나와 있는데 그림에도 나와 있듯이 뭐 이 다양한 신체에 다양하게 이제 작용을 하죠. 네. 작용을 하고 보통 인제 물론 인제 격한 운동을 하거나 실제로 우리가 위기 상황 뭐 강도를 만나거나 뭐 내가 도망을 가야 될 그런 상황에서 이게 교감이 항진이 되는데 우리 현대 사회에서는 물론 강도 만날 일이 있기는 하지만 이게 우리가 원시인이었을 때 그때는 뭐 굉장히 위험한 뭐 호랑이가 나타나는데 늑대가 나타난다든지 실제로 위험한 상황들에 실제로 노출되는 경우가 이제 많았을 거잖아요. 예, 근데 지금은 그런 신체적인 위기 상황보다는 심리적인 위기 상황에 훨씬 더 많이 노출이 되죠. 그게 바로 스트레스죠. 스트레스, 불안 또는 긴장 또는 공포. 네. 이 방금 이제 요 전에 이제 아마 강의하신 선생님들이 그 수면에 대해서 네 지금 여러 가지 인제 뭐 그 스마트폰 앱이나 요즘 그런 이제 스마트 기기로 이제 스마트 세라피라고 해 가지고 디지털 세라피라고 해서 그런 것들이 예 특히 수면 같은 경우에 이게 체크 수면 일기를 쓰고 뭐 이런 거에서 되게 유용하게 쓰이죠. 예. 근데 그래서 스마트폰이 참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로 좋긴 한데 사실 이 스마트폰이 저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 자율신경계를 바꿔 놨다고 생각해요. 예. 어떤 의미냐 하면 스마트폰이 재밌잖아요. 네. 재미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아 이게 재밌다.'라고 느낄 때 예 느낄 때 사실 살짝 경미하게 이제 도파민도 나오고 심퍼테틱 톤 이렇게 교감신경이 살짝 올라가요. 우리가 재밌다. 예 지루하면 뭐 예를 들어 제 강의가 "아 너무 저 선생님은 목소리도 너무 밋밋하고 지루해." 이런 얘기 솔직히 저 많이 듣는데 네 근데 이제 너무 지루하고 막 이러면 그 재미가 없거든요. 이게 부교감 신경이 항진되는 상황에 졸려요. 근데 계속 뭔가 자극적 요즘에 그래서 일타 강사분들도 되게 얼굴도 막 이뻐야 되고 잘생겨야 되고 막 이렇게 좀 보면 재미있는 농담 중간중간에 하고 잊어버리지 않게 잠들지 않게 막 빵빵 터트리는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학생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야 재밌다.'고 느낄 때는 교감이 항진되는 상황인 거예요. 교감이 항진되는 상황. 그래서 스트레스 뭐 이게 인제 약간은 이제 공부하는 학생들한테는 자극이 되기 때문에 뭐 필요하기도 하지만 사실 교감이 항상 항진되는 상황에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문화가 생기면서 이런 상황에 계속 좀 노출이 돼 있어요. 확실히 제가
제가 2007 년에 미국에 그때 제가 잠깐 연수가 있을 때인데 그때 아이폰이 처음 나왔거든요. 저는 인제 아이폰 그때 LA 있으면서 아이폰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이 줄 서 있을 때 저희 뭐 하는데 저 건물을 굉장히 LA의 유명한 쇼핑센터인데 그거를 2바퀴인가 3바퀴인가 인제 줄 서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게 뭐지?' 했는데 그게 인제 애플 아이폰이 처음 나왔던 거예요. 그때는 제가 그걸 보면서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저걸 사려고 하나?' 근데 아마 저도 그때 당시에 몰랐고 아마 그 스마트폰을 애플 아이폰을 처음 사는 분도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 세상이 이렇게 바뀔지 아마 그때는 우리 상상하지 못한 세상이 지금 펼쳐졌는데 물론 여러 가지 좋은 것도 있지만 안 좋은 면은 우리 인간의 자율신경계가 교감신경이 항진되는 쪽으로 너무 많이 가 버렸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교감신경이 항진된 쪽으로. 네. 이게 재미있는 자극 그래서 요즘에는 사람들이 뭔가 쪼끔만 뭐 이러면 버럭버럭 막 화내잖아요. 분노 조절 장애 너무 많아졌죠. 옛날에는 분노 조절 장애 그냥 뭐 한 번씩 정말 이제 좀 충동성이 강한 또는 성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굉장히 조울병 있는데 약 안 드시고 막 좀 이렇게 컨트롤 안 되시는 그런 분들이 뭐 분노 조절이 안 되나 뭐 이랬었는데 요즘에는 길바닥에 너무 많잖아요. 네. 그게 왜냐하면 다들 기본적인 베이스라인 교감신경이 다 항진돼 있는 상태로 가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생각을 하는데 약간 이 스트레스와 불안, 긴장, 공포 상태에서 교감이 항상 항진이 되고 이 상태에서 이 교감이 항진되는 질환 대표적인 게 뭐냐? 공황장애예요. 여러분들 공황장애 많이 들어보셨죠? 공황장애. 공황장애가 뭔가요?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닌데 이렇게 놀라거나 공포를 느끼거나 내가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아닌데 자꾸 내가 그럴 것 같은 불안과 공포를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단순히 아우 그 심리적인 거에 그것뿐만이 아니고 공황장애는요. 교감신경이 항진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공황장애를 달리 표현하면 자율신경계가 약간 고장 나서 교감신경이 자꾸 시도 때도 없이 항진되는 항진되는 질환이다. 전 그렇게 설명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교감이 항진되는 상황에서 이 공포 반응이 굉장히 잘 나오고 공황장애 환자분들이 기본적인 베이스라인의 교감신경이 좀 높은 편이에요. 근데 높다가 쪼끔만 자극이 들어오거나 스트레스 들어오면 확 올라가서 공황이 교감신경이 항진이 돼서 굉장히 극대화된 상황이 이제 공황 상태거든요. 네. 그때 보면 공황장애 증상이 가슴이 두근거려요. 숨이 차요. 과호흡 이런 거 있죠. 어지러워요. 예 또는 뭐 눈앞이 아득해요. 그게 또 많이 있는 거고 그러고 인제 입에 침이 마른다든지 손발이 막 쩌릿쩌릿해지고 이런 것들이 사실 교감신경이 항진됐을 때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우리 현대인들이 모두 이 교감신경이 항진돼 있는 상태로 있기 때문에 문제인데 이런 공황장애가 많아지고 뭐 불안장애 많아지고 강박 이런 거 다 관련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다 인제 성기능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성기능하고도. 네. 이거는 쪼금 있다가 다시 인제 설명을 드리 일단 기본적으로 교감신경과 이제 부교감신경의 차이에 대해서 인제 부교감신경은 어떤 거냐 하면 우리 부교감신경은 쪼끔 더 아래쪽에 중뇌나 연수, 척수, 꼬리에서 나와서 내장기관에 인제 분포가 되는 건데 이 교감신경이 흥분하면 억제하는 역할을 하고요. 위급한 상황에 대비해서 에너지를 저장해 두는 역할을 해요. 쪼끔 더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편안하게 쉬고 있거나 긴장이 이완된 상태에서 항진되는 신경이거든요. 이 부교감 신경은 이 부교감신경이 흥분이 됐을 때는 동공이 아까 확장이 된다고 했죠, 교감에서. 다 반대의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동공이 수축이 되고 땀 분비가 감소되고 심박동수가 심장이 느릿느릿 뛰죠. 네. 그리고 일부 혈관이 확장이 되고 기관지가 수축이 되고 숨 막 빨리빨리 안 쉬어도 되고요. 위장관 운동이 촉진돼서 인제 그러니까 장 운동, 소화가 잘 되는 거죠. 네. 네. 여기 저기 괭이님이 주신 이제 명상할 때 맞아요. 네. 그래서 소화 분비샘도 촉진이 되고 그래서 아까 교감이 항진된 상황은 fight or flight 반응이었잖아요. 부교감 신경이 항진되는 상황은 rest or digest 쉬거나 소화하는 그런 반응이 나오는 거죠. 여기도 이제 그림에도 나와 있는데 명상을 할 때 명상할 때 편안하게 혈압도 떨어지고요. 네. 그 혈관도 이완이 되고
호흡수도 느려지고 깊어지고 심장 박동수도 떨어지는 것뿐만 아니고 입에서는 이제 소화 분비샘도 많이 나오고 침 분비도 좀 잘 되고 우리 자고 있을 때 생각하면 이게 딱 그렇죠. 자고 있을 때는 보면 자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깨워 보면 이 팔 들어 보면 저기 몸에 근육이 긴장이 떨어져서 축 늘어져 있고 자다가 왜 침 흘리는 경우 많잖아요. 네. 침 흘리는 경우도 그렇고 그러고 느리게 보통은 잠잘 때는 깊이 숨을 쉬죠. 느리게 천천히 들이쉬고 내쉬고 해야지 자면서 헐떡헐떡하면서 뭐 어디 응급 상황이라 굉장히 신체적으로 나쁘거나 그 몸 상태가 안 좋거나 이런 게 아니면 보통 호흡을 짧게 뭐 이렇게 빨리빨리 쉬는 게 아니고 깊고 느리게 쉬죠. 편안하게 심호흡을 하게 되죠. 네. 그래서 이 상황이 바로 부교감 신경이 항진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교감과 부교감은 아까 얘기했던 fight or flight 그다음에 부교감에서는 이제 rest and digest 이렇게 정반대되는 상황이죠. 네. 여기서 인제 우리 성기능을 알아봐야 되잖아요. 자 성기능은 어떨 때 이게 인제 제가 어 정신과 전문의 시험 볼 때 족보이기도 했고 자율신경계와 남성 또는 여성의 성반응 특히 인제 남성에서 자율신경계의 반응이 어떻게 성반응에 영향을 미치냐 해서 자 다음 중 교감신경이 항진될 때 부교감신경이 항진될 때 언제가 어 남 이 저기 성흥분 반응이 좀 액티베이션이 될까요? 활발해질까요? 네 여기서 성흥분 반응은 남성에서는 발기를 얘기하고 여성에서는 분비를 얘기하는 분비 뭐 그거 말고도 좀 좋은 느낌 성적으로 흥분돼서 혈관이 확장되고 체온이 좀 올라가고 그다음에 인제 혈관이 확장되다 보니까 혈색이 약간 붉어지고 이렇게 볼이 약간 상기되는 그런 것도 있고 느낌이 성적인 흥분도가 인제 확실히 좀 올라가면서 촉각 자극에 좀 더 예민해지고 이런 다양한 반응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인제 남성의 발기 반응이죠. 이 남성의 발기 반응은 무교감 신경이 항진될 때 이게 인제 액티베이션이 되는 거죠, 부교감 신경이. 생각해 보면 왜 부교감 신경 간혹 인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었고 '아니 그러면 성적으로 흥분이 되니까 너무너무 짜릿짜릿하고 되게 신나지 않나요?' 그러니까 교감이 왠지 항진되는 상황에서 발기가 될 것 같은데 근데 그렇지가 않고 자 교감이 항진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죠? 네 보면 fight or flight 반응 내가 지금 도망을 가거나 전투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전쟁 터졌다. 뭐 아니면 내가 지금 교통사고 뭐 어떤 인제 뭐 어떤 사건 사고 이런 위기 상황에 있다 그러면 내가 일단 살아야 되잖아요. 자 살아야 돼서 빨리 뭐 내가 전쟁 터져서 지금 내가 도망을 가거나 아니면 전투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발기 반응이 필요할까요? 발기 반응이 필요하지가 않죠. 발기 반응은 오히려 내가 도망가는데 전투를 하는데 걸리적거리고 방해가 되죠. 내 생존율을 떨어뜨리는 반응이죠. 성흥분 반응이 지금 나오는 거 쓸데없어요. 네. 쓸데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부교감이 항진될 때 자 부교감이 항진될 때는 어떤 상황이라고 했죠? rest and digest. 그러니까 내가 편안하게 쉬고 소화시키면서 이게 느긋할 수 있는 보통 이런 상황에서 보통 배도 부르고 편안하고 느긋한 그러니까 옛날에 아마 우리가 원시인일 때 동굴에 살았잖아요. 동굴에서 인제 밖에 뭐 외적도 없고 좀 어둑어둑하고 이 어두운 분위기가 인제 부교감이 항진되는 데 도움이 돼요. 마치 이제 불을 끄고 자면 좀 더 잠이 잘 오는 것처럼 그리고 좀 나른하고 느긋하고 배가 고프지도 않고 위기 상황이 없는 상황이죠. 이럴 때 인제 성흥분 반응이 이제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부교감 그러니까 이게 편안하고 뭐 좀 느긋한 상황에 성반응이 나와야 이게 실제로 짝짓기 그러니까 성관계도 뭐 밖에서 저기 화살이 날아다니고 뭐 이렇게 뭐가 위기 상황에서 성관계를 할 수가 없잖아요. 하다가 죽겠죠. 네. 하다가 여기다 몰입하다 보면 내가 제대로 대처를 못하기 때문에 죽을 확률이 높은데 내가 편안하고 안전한 상황에서 성흥분 반응이 나와야 이 성관계를 성공적으로 잘 해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성흥분 반응은 편안하고 안전한 상황에서 부교감이 항진이 되는 거잖아요. 이 부교감 신경이 항진되는 상황에서 이제 이 성흥분 반응이 나오는 게 당연한 거죠. 네. 그리고 여성도 마찬가지
여성들이요. 어 그 남성과 여성의 성비의 차이에서 일단 불안 장애가 여성이 2배 이상 많아요. 우울증도 여성이 2배 이상 많거든요. 네. 사실 그래서 성기능 장애, 특히 인제 여성이 성욕이 떨어지는 문제는 정말 정말 많고, 뭐 성교통이라든지 흥분 반응이 잘 안 나오고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여성에서 훨씬 빈도가 많은데, 이게 사실 인제 전반적으로 여성이 불안 장애나 긴장도가, 뭐 물론 남성 중에도 높은 분이 있겠지만 여성들이 어떤 위기 상황에 좀 더 빨리, 겁도 더 많고 안전, 세이프티에 되게 더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안전한 상황이 아니면 여성들은 부교감이 항진이 되는 상황이어야 성적으로 흥분이 된다고 했잖아요. 안전한 상황이 아니면 하고 싶은 마음 자체가 잘 들지도 않고, 그러고 자극을 줘도 반응이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여성들한테 자율신경계가 안정감을 느끼는 거, 부교감이 항진되는 거는 여성의 성반응에서 당연히 중요하고, 마치 부교감이 항진이 돼야 침이 잘 나오는 것처럼 여성의 분비도 부교감 신경이 항진되는 레스트 앤 다이제스트 상태에서 분비가 잘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너무 남성들이 급하게 빨리빨리, 빨리빨리 이제 뭔가 관계를 하려고 하거나 하면 되게 싫어하잖아요. 네. 좀 전이도 좀 한 21분 이상 하고, 그러고 좀 느긋하게, 애가 뭐 밖에서 울지도 않아야 되고 아프지도 않아야 되고 내가 머리도 안 아파야 되고 스트레스 받거나 짜증 날 일도 없어야지 흥분 반응이 이제 발동이 걸리는 게 이제 사실 그런 이유죠. 네. 그런 이유인데, 이 자율신경계하고 여성의 성반응이, 이거를 인제 이 마스터 존슨이라는 분들이 이제 이걸 정리를 했죠. 남성과 여성, 이게 이 초록색이, 항상 제가 이게 자주 보여 드렸던 건데, 이 초록색이 부교감 신경이 항진되는, 이 부교감 신경은, 자 이게 또 자율신경계가 항상 그럼 부교감만 계속 항진돼 있어야 성기능이 좋은 건가요?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고요. 부교감이 잘 항진돼 있는, 이완돼 있는 상태, 레스트 앤 다이제스트가 성관계 전반과 초반에 발기와 여성이 분비되는 흥분 반응까지는 굉장히 중요해요. 네. 이게 이완이 잘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아예 발동 자체가 걸리지 않고 유지도 잘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교감이 항진되다가, 자 오르가즘 반응이 나올 때는 이게 교감으로 휙 스위치가 되거든요. 네. 스위치가 돼서 교감신경이 부교감과 서로 기량작용을 한다고 했잖아요. 부교감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는 교감신경도 반대로 움직이거든요. 얘들이 보면 완전히 거울처럼 서로 반대로 움직이잖아요. 네. 교감이 항진되는 상황에서는 부교감이 떨어져 있고, 그러고 교감신경이 항진되는 이 상태, 이때가 바로 언제냐면 오르가즘을 느끼는 상태예요. 오르가즘을 느낀 상황에서 계속 부교감만 항진돼 있으면 오르가즘 느끼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이게 어느 순간에 점점 이게 고조가 되죠. 보통 이 바뀌는 순간을 서서히 어떻게 표현하냐면 "흥분도가 올라간다. 쾌감이 올라간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지만 "몸에 힘이 들어가요."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나도 모르게 몸에 자꾸 힘이 들어가는데, 막 이렇게 나도 모르게 근육이 자꾸 수축되고 이렇게 몸에 나도 모르게 힘 들어가요라는 게, 이게 교감이 올라가는 거죠. 교감이 점점 올라가면서 근육 수축이 되고 점점점 혈압 올라가고, 네 그러면서 교감이 이렇게 아예 항진되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오르가즘 반응이 빵 하고 터지는 거죠. 그래서 그러고 나서, 자 교감 신경이 너무 올라가면 그다음에 부교감 신경이 얘를 잡아준다고 해요. 기량작용. 이게 너무 올라갔네? 근데 교감 신경이 너무 올라가 있는 상태라는 게 혈압이 올라가죠? 공공 사이즈가 커지죠? 네. 그러고 막 헐떡헐떡 100 미터 달리기 격렬한 운동 하고 난 직후잖아요. 네. 직후하고 똑같은 상황이죠. 근데 그 상태로 너무 많이 올라가면 이게 사실은 우리 몸이 견디기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네. 힘들어지기 때문에 이 상태로 막 100 미터 달리기 계속 격렬하게 하고 있는 그 상태가 계속 가면 이게 너무 힘들죠. 예. 훈련을 해서 뭐 마라톤을 계속하고 이런 상태가 아니면 사실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힘든 상태에서 우리 몸이 알아서 다시 이걸 바꿔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교감이 막 이제 천정을 치다가 휙 바뀌는데, 그래서 남성분들이 보통 인제 이 반응이 굉장히 격렬하게 빨리 벌어지죠. 그래서 부교감이 항진됐다가 교감이 확 올라갔다가 그다음에 이제 오르가즘을 느끼고 나면, 사정하고 나면 하고 인제 완전히 뻗어버리는. 그래서
코를 골면서 잔다. 예. 그래서 뭐 야속하게 느낀다 이런 거가 사실은 이제 그 사람이 되게 나쁜 뭐 이렇게 공감 능력이 부족해서 그게 아니고 자율신경계 반응이에요. 자율신경계 반응. 음. 간혹 인제 자율신경계가 굉장히 민감하고 이 자율신경계의 어떤 변화를 이게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란 거를 잘 이렇게 좀 뭐랄까 이해를 못하고 '내가 왜 이러지?' 이런 분들 중에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 오르가즘 반응이 있고 나서 막 너무 불안하고 '이게 너무 불쾌하다. 이 내가 막 죽을 것 같다.' 예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남성 중에서도 있고 여성 중에서도 여성분들 중에 이제 많은 경우가 "오르가즘 반응이 있고 나서 머리 아프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꽤 있고 또는 오르가즘 느끼고 나서 막 너무 불안해요. 이게 인제 사실 교감신경이 막 이렇게 솟구치잖아요. 그 어떤 후유증 같은 거예요. 네. 부교감이 뭔가 인제 제대로 이걸 잡아주지 못하거나 이렇게 너무 강렬한 변화가 나한테는 너무 벅찬 거죠. 네. 그래서 불안이 있거나 하신 분들 중에 사실은 이제 이런 반응들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또 남성분들 중에도 오르가즘을 느끼고 이게 내가 인제 성관계를 해서 뭐 실제로 인제 그런 환자분들이 간혹 이게 있는데 내가 성경험이 별로 없고 이런 분들 중에 여성하고 성관계를 가지고 나서 공황이 왔다. 예. 또는 이게 너무 이게 '이러다 내가 죽을 것 같다.' 네. 이게 교감이 항진되는 상황이 공황장애 상황이랑 거의 똑같거든요 사실은. 예. 똑같은데 그래서 그거를 그냥 자연스럽게 공황이 온 걸로 스스로 '아 이게 오르가즘을 느낄 때 원래 이런 반응이 있는 거야.'가 아니고 막 심장이 너무 뛰고 뭐 '이러다 내가 죽는 거 아니야?' 머리도 막 어지럽고 네 그래서 이제 성관계에 대해 성관계에 오르가즘 느끼는 거를 되게 두려워서 회피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간혹. 네. 그래서 인제 이게 자율신경계의 뭐 알고 보면 인제 자연스러운 반응인데 이렇게 교감이 항진되는 거를 굉장히 힘들어하거나 반대로 사실 이런 분들이 훨씬 많죠. 원래 발기가 잘 되려면 부교감이 항진돼야죠. 릴렉스가 잘 돼야 되는데 이게 인제 특히 우리 시민성 문제 보통 인제 어 시민성 발기부전 네. 사실 이게 전체 발기부전 환자의 포션 그러니까 비율을 보면 심리적인 부분이 뭐 2 이상이다라고 보고가 되는데 그 심리적인 부분 심리적인 문제로 발기 문제가 생기는 분들이 요즘에는 이런 성치료나 이런 쪽으로 안 오시고 거의 어떻게 하시냐면 그냥 뭐 발기 유발제를 먹는다든지 그냥 그렇게 쉽게 '아유 뭐 발기약 먹으면 발기가 잘 되는데.' 근데 사실은 이게 부교감이 너무 그러니까 그 교감신경이 항진되는 긴장도가 너무 높아서 발기 반응이 저해되는 거거든요. 원래 부교감이 이렇게 항진이 돼야 발기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올라가는데 부교감이 이완이 안 되고 긴장도가 높은 상황에서는 이 발기가 잘 안 되거든요. 발기 반응이 잘 안 되는 사실은 시민성 발기부전은 이런 문제 실질적으로 자율신경계의 장난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게 이런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근데 인제 문제가 '아 그러면 자율신경계를 좀 내가 잘 컨트롤을 하면 되겠네.'라고 하시는데 이제 문제가 뭐죠? 자율신경계가 컨트롤이 잘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했어요? 자율신경계가 자율신경계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이유가 우리가 스스로 의도적으로 컨트롤이 좀 잘 안 되는 의식적 조절이 불가능한 거죠. 네. 불가능하고 지가 알아서 막 돌아가거든요. 네. 그래서 "미치고 팔딱 뛰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내가 발기가 됐으면 좋겠는데.'라고 아무리 생각해도 그 생각을 하면 할수록 교감이 항진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왜 안 되는 거야? 지금 돼야 되는데.' 그럼 교감이 항진되면 발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죠. 발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되라, 되라, 되라, 되라." 하고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는 거죠. 반대로 이제 여성들 같은 경우에 보통 인제 질건조증 질건조증 또는 저는 흥분이 안 돼요. 예. 흥분 반응 또는 오르가즘 반응 오르가즘도 갑자기 이렇게 오르가즘만 없는 게 아니고 보통 오르가즘 장애가 있는 분들이 보통 보면 긴장도가 높은 경우가 많아요.
남성분들 중에도 남성 오르가즘 장애가 뭐죠? 지루죠, 지루. 지루라고 딜레이드 이제큘레이션 사정 지연에 문제가 있는 분들의 특징이 과잉 통제, 오버 컨트롤, 그러니까 긴장도가 굉장히 높아서 강박적인 분들이 많거든요. 예. 셀프 컨트롤을 너무 많이 하시는 분들이 보통 이렇게 남성 오르가즘 장애 지루가 있고 여성 오르가즘 장애 불감증도 이제 사실 그런 경향이 있어요. 물론 여성 오르가즘 장애 중에는 내가 한 번도 오르가즘을 경험한 적이 없다. 또는 성에 대한 지식이 너무 부족하거나 자극을 어떻게 주고받아야 되는지 몰라서 그러신 분들 중에도 오르가즘 장애가 있지만 그런 자극을 어떻게 주는지도 알고 하시는 분들 중에도 너무 내가 오버 컨트롤 과잉 통제를 하시는 분들은 오르가즘 좀 그 좀 느껴보고 싶은데 안 온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런 분들의 특징이 긴장을 굉장히 많이 해요. 예, 긴장을 많이 해서 사실은 이제 흥분 반응이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올라갈 수가 없고 그러면 그게 단순하게 얘기하면 분비가 안 되는 것부터 분비도 안 되고 흥분도 안 되고 아무리 자극해도 나는 점점 더 말똥말똥해지고 간지럽기만 하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네. 지금 우리 괭이님이 괭이님은 항상 우리 애청자시면서 많은 걸 알고 계신데 불면증. 그렇죠. 이 자율신경계 불안정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 증상들이 있어요. 흔히 이제 저희가 성기능 장애 있는 분들한테 반드시 확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불면증이 있나 없나 이렇게 여부를 보는 거예요. 자, 불면증이 있는 분들은요. 내가 자야 할 때는 부교감이 항진이 돼야 되거든요. 부교감이 항진이 돼야 레스트 앤 다이제스트 편안하게 이완이 되고 이렇게 졸리면서 이게 딱 인면이 돼야 되는데 잠을 자려고 하면 교감이 항진되시는 분들이에요. 네, 교감신경 여러 가지 이유로 뭐 수면 습관이 잘못될 수도 있고 요즘 이제 불면증 엄청나게 많아졌잖아요. 예. 많아진 이유 중에 스마트폰. 예, 계속 게임을 하건 뭐 인터넷 웹서핑을 하건 네. 이 뭐 당근을 하건 계속 뭘 하면 재미도 있고 계속 인제 교감이 항진되는 뭔가 띵띵 소리가 날 때마다 교감이 계속 항진이 되거든요. 잠이 안 와요. 네. 잠이 안 와요. 네. 그래서 아까 그 수면 선생님들도 "8 시부터 스마트 기기를 다 꺼라." 네. 현실적으로 이게 참 '아 그러면 되겠네.' 싶긴 한데 저도 이 사실 숙제를 드릴 때 타임 쉐어링이라는 숙제를 인제 부부가 같이 섹스리스 커플을 인제 치료를 할 때 "같이 침대에서 시간을 보내세요." 하면서 TV도 끄고 스마트 기기 다 끄고 스마트폰 하지 말고 인제 어 그 "모든 걸 다 내려놔라. 도파민 디톡스를 하자." 네. 근데 스마트폰 보지 말라고 하면 그 참 못 지키더라고요. 네, 스마트폰을 이제 안 보고 타임 쉐어링한 숙제를 하면서 스마트폰을 덮은 분들 중에는 선생님 뭐 섹스리스 고치려고 하는데 불면증 좋아졌어요."라는 얘기를 많이 그리고 또 많이 얘기하시는 게 "내가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었는데 그래서 조금만 긴장하고 뭐 이러면 설사하고 맨날 탈나고 배 아프고 또는 잘 체하시는 분들 위경련 얘기하시는데 위경련 사실은 이제 기능성 위장 장애라고 해서 교감이 마찬가지로 항진돼 있는 상태에서는 소화가 잘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했죠. 긴장도가 높은 분들이 소화가 안 돼요. 네. 교감이 항진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우리 위장관 운동이 자꾸 이렇게 멈추거든요. 그래서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고 다한증. 다한증 손발에 땀 많이 나는 게 교감신경 항진된 분들이 또 많이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심계항진 가슴이 두근두근해요. 전 얼굴이 그냥 쉽게 빨개져요. 다 교감신경이 항진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교감신경이 잘 항진되는 분들이 결국 불안하신 불안도 긴장도가 높은 분들이고 이런 분들이 성기능이 인제 흥분 반응부터 잘 안 나오는 거죠. 성기능은 다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그 전 단계 반응이 안 나오면 그다음 반응이 흥분이 안 되면 그다음에 오르가즘 반응은 더더더더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긴장도가 높은 분들이 애시당초 발동 그러니까 성흥분 반응 발기나 분비, 성적인 흥분 반응이 잘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다음 반응들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분비가 안 되고 뭐 오르가즘도 안 되지만 통증도 있어요. 통증도. 왜냐하면 몸에 힘이 많이 들어가 있는 데다가 분비가 안 돼 있죠. 네. 흥분 반응이 잘 나와야
분비가 매끄럽게 잘 되고 좀 이완이 되고 똑같은 자극이 좀 더 좋은 느낌으로 이제 잘 받아들이게 되는데 긴장을 바짝 하고 있으면 반응 나올 게 제대로 안 나오거든요. 이 성반응 곡선이 제대로 안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그냥 여기서 딱 멈춰서 여기서 억지로 관계를 하면 아프고 '와 이거는 뭐 못할 짓이네.' 네. 그러고 이제 다음에 또 하고 싶은 마음 전혀 없게 되죠. 네. 그래서 자율신경계가 사실 이제 우리 인간의 성반응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이게 보통 심리적으로 이런 문제가 생겨라는 게 직접적으로 신체 반응 자체에 뭐 전문의 시험 족보에 나올 정도니까 자율신경계 교감과 부교감이 직접적으로 성분 반응에 어떤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치거든요. 네.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그러면 아까 뭐 질문도 나온 것 같은데 제가 질문이 여기 화면이 좀 잘 안 보이네요. 자율신경계가 그러면 내가 보통은 자율신경 실조증? 그러니까 뭔가가 이제 보통 부교감 신경이 너무 올라가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사실 별로 없어요. 항상 문제는 교감 신경이 지나치게 항진이 된 긴장하고 스트레스 많고 뭐 공황이 있고 뭐 긴장도 높은 이런 분들이 항상 문제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그래서 실제 치료에도 많이 써요. 이완요법. 네, 저희는 뭐 바이오 피드백도 하고 이완요법 아까 명상 얘기하셨는데 복식호흡, 명상, 뭐 요가 그냥 편안하게 이제 그냥 몸에 힘을 빼고 축 이렇게 이완하는 편안한 아주 쉬운 형태의 릴렉세이션 이런 것도 도움이 되지만 구체적으로 명상이나 요가나 스트레칭 같은 것도 도움이 많이 돼요. 내 힘으로 도저히 너무 긴장도가 높은 분들은 저는 이완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라고 하시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제가 "따뜻한 물에 들어가서 반신욕을 해라." 아니면 욕조 없다고 자꾸들 얘기하시는데 "따뜻한 물로 물 아깝다 생각하지 말고 샤워를 해라." 네. 그리고 인제 '그래도 안 된다.' 약을 써야죠. 예. 자율신경 안정제 또 쓰고 상당 부분 이게 사실 이제 자율신경계가 세로토닌이나 이제 노에프네프린하고도 다 관련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을 다루는 이제 약물들을 쓰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이게 자율신경계 특히 교감이 항상 항진돼 있는 쪽으로 무게 중심이 옮겨져 있는 분들은 내가 막 노력해서 이렇게 하는데 좀 한계가 있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훈련도 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약물 치료를 병행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죠. 네. 그래서 지금 티파니에서 아침을 님이 자율신경 실조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습관이나 명상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인제 모든 종류의 이완요법 모든 종류의 이완요법이 사실 도움이 되고 근데 그것만으로 안 되면 인제 이런 약물 치료를 병행하시는 게 근데 약물 치료하면 항상 궁금해하시는 게 어 그 "약을 언제까지 먹어야 되나요?" 하시는데 제 원칙은 그래요. 일단 초반에는 너무 이게 공황 장애 같은 경우도 치료를 할 때 우울증도 마찬가지 내가 지금 너무 힘든 상황에서는 내가 막 스스로 이완요법 하는 것도 힘들어요. 네. 잘 뭐 "이게 중요하다. 복식호흡 몇 번 했는데 안 된다." 그래서 강력하게 약물이나 아니면 인지행동 치료나 여러 가지를 총동원해서 일단 그 당사자를 안정을 시켜 줘야 돼요. 안정해서 '아 편안한 게 이런 느낌이구나. 부교감 신경이 항진된 느낌이 이런 거구나.'를 경험하게 해 줘야 뭘 노력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약물을 너무 겁내지 말고 약물 치료는 나중에 다 테이퍼링 아웃 끊어낼 수가 있어요. 뭐 정신과 약 못 끊는다 이거 다 이게 정신 못 끊는 정신과 약은 없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맞는 방식으로 끊어낼 수가 있고 이제 자꾸 신경 안정제만 처방을 하거나 하면 이게 쉽게 끊기가 힘들죠. 근데 신경 안정제를 저는 거의 안 써요 잘. 네 물론 너무 긴장도가 높은 분들 중에는 아주 약간 뭐 알프람이라든지 이런 약을 굉장히 소량을 쓰기도 하는데 잘 안 쓰고도 잘 컨트롤할 수 있거든요. 네. 그게 인제 약물을 쓰면서 같이 인제 병행을 해야죠. 병행하는 이런 뭐 성치료나 심리치료를 통해서 병행을 하면 나중에 약은 다 끊을 수가 있어요. 네. 콜리에핀 자율신경도 스스로 조절하거나 어떤 운동을 통해 항진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자율신경은 그 자체를 항진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것도 좀 약간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거고 어느 한쪽이 교감신경이 보통은 너무 올라가는 게 항상 문제거든요. 교감이 올라가서
막 우리를 그 교감이 올라간 상태가 극대화한 게 공황장애라고 했잖아요. 공황장애도 그래서 생기는 거고. 그래서 내가 교감이 올라갔을 때 이거를 부교감으로 스위치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보통은 교감이 항진되어 있는 상태에 그 상태에서는 우리가 생각도 굉장히 불안해지거든요. 불안해져서 '아이고 이러다 내가 죽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약간은 인제 훈련을 통해서 이걸 인제 인지 치료를 해야죠. 인지 행동 치료나 인제 성반응하고 관련해서 성치료를 계속 해야 되는데 '아 내 몸이 지금 스트레스 받아서 교감이 항진이 됐구나.' 자 교감이 항진이 되면 파도를 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면 얘가 우리 몸이 알아서 부교감이 알아서 얘를 기량을 시켜줘요. 좀 기다리면 되거든요. 근데 기다리면서 복식 호흡을 하면 더 효과적으로 빨리 떨어져요. 네. 근데 그 파도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파도가 있는데 공황이 있거나 불안하신 분들은 파도가 올라가면 '오 이제 끝장이야. 큰일 났어. 다시 못 돌아가.'라고 하면서 계속 부교감이 잘 항진이 안 되고 계속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계속 이러고 계신 거예요. 예. 사실은 스스로 내 몸에는 부교감 신경이 다 있기 때문에 알아서 스위치를 시켜 주는데 그걸 내가 스스로 뭐 불안해하고 안달복달하면서 올라가지를 못하게 하는 자 그래서 뭐 약물 치료 이런 것도 도움이 되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오늘 자율신경계에서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자율신경계가 이렇게 작동하기 때문에 우리 몸이 밸런싱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교감이 올라가면 부교감이 항진돼서 알아서 잡아 준다라는 거를 그걸 믿으세요. 그걸 믿고 있으면 사실은 부교감이 알아서 떨어뜨려 주거든요. 네. 그리고 인제 평소에 '스마트폰 너무 많이 본다. 내가 항상 긴장하고 있다. 항상 불안하다.'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거는 뭐 보통 면담, 인지행동 치료 네 이런 것들로 좋아질 수가 있고요. 네 이렇게 잘 설명해 주는 의사를 만나서 같이 디스커션을 하는 게 중요해요. 자 우리 웅엽 님께서 "12시 전에는 잠이 들 수가 없는데 이건 교감신경 항진과는 관계없이 선천적인 걸까요? 스마트폰 없던 학창 시절에도 군대에서도 이 직장 생활 때도 항상 12시 넘어야 잠을 잘 수 있어요. 멜라토닌, 아고멜라틴, 졸피뎀, 기타 벤조약도 다 써 봤는데 그전엔 잠이 안 와요." 오. 근데 12시 전에 잠을 주무셔야 되는 상황이신가 봐요. 근데 음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교감신경 항진도 아마 관련이 돼 있을 수 있고 관련이 돼 있을 수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12 시에 잠이 안 온다는 거는 본인의 수면 습관을 먼저 체크해 보세요. 아마 아침에 뭐 내가 항상 이제 12시 전 계속 그래 오셨던 것 같은데 스마트폰 없던 시절이나 학창 시절 근데 나는 12시 전에 잠을 안 자고 뭐 늦게까지 공부를 했건 습관이 그랬건 12시 이후에 잠을 자는 습관이 있다 그러면 우리 몸은 알아서 항상 그 수면 사이클을 계속 그대로 유지를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걸 바꾸고 싶으면 좀 고생을 하셔야 돼요. 한 일 주일 이상 내가 12시 전에 자고 싶으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돼요. 네. 그 아침에 내가 뭐 예를 들어 나 12시 1 시에 자서 8 시에 7 시에 일어난다? 근데 나 12 시에는 무조건 자고 싶다. 그러면 좀 더 일찍 일어나셔야 돼요. 네. 그거는 수면 사이클을 바로잡는 거는 지금 뭐 아고멜라틴, 졸피뎀 때려 부어도 그거 안 돼요. 네. 멜라토닌 사실 멜라토닌이 약한 약이에요. 이 건강보조식품으로 미국에서는 그냥 막 사 먹을 수 있잖아요. 멜라토닌 상대로 약한 약인데 더 센 게 이제 졸피뎀. 졸피뎀을 아무리 뭐 2알 3알을 먹어도 수면 사이클을 조절해 주지 않으면 이 사이클은 안 바뀌어요. 네. 그 첫 번째 해야 될 수면 하이진 슬립 이제 수면 습관을 이제 좀 바꿀 때 제일 중요한 게 이 당사자가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일어나는지 아까 그 선생님들도 얘기하셨잖아요. 수면 일기 쓰라고. 그거 써야 돼요. 그거 써서 12시 전에 자고 싶으면 일찍 일어나셔야 돼요. 낮잠도 안 자고 커피나 여러 가지 인제 수면 습관을 바로잡는 이제 방법들이 있거든요. 뭐 커피 안 마시고 뭐 등등등. 자기 전에 아까 뭐 스마트폰 안 하고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격한 운동 안 하고 그런 것들 다 지키면서 아침에 내가 일찍 자고 2 시간 일찍 자고 싶어요. 2 시간 일찍 일어나셔야 돼요. 네. 혹시 그럼 괭이 님의 인제 질문이 또 있는데 혹시 그럼 성도착증이 심각한 사람의 경우 생명의 위협이 있는 경우에도 성적 응무를 할 수 있나요? 어 네. 또 약간 인제 이거는 성도착증 관련해서 다시 제가 설명을 언제 한번 강의를 예전에도 뭐 강 원장님도 했고 저도 했었는데 음
생명의 위협이 있을 때 생명 위협이 있을 때라고 당사자가 인지를 잘 못하겠죠. 예 근데 그런 경우에 있죠. 인제 보통 자기 목을 졸라서 이제 수면 무호흡 비슷하게 인제 자기가 그 뇌에 산소 공급이 적게 됐을 때 성적인 쾌감이 더 이제 올라간다. 네. 뭐 그런 분들도 있고 아니면 사실 성도착증 중에 굉장히 심각한 형태의 세도메조키즘 같은 경우에는 메조키즘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인제 내가 어 피약적인 상황 그게 굉장히 심해지면 생명의 위협이 있는 경우 이럴 때 성적인 흥분을 뭐 그건 예외적으로 할 수도 있죠. 할 수도 있는데 그분들이 느끼는 성적인 흥분이 사실 그거는 좀 미묘한 그거긴 한데 인제 오르가즘 반응이나 이런 거는 이제 교감 신경이 항진될 때 느껴지는 건데 그 이전에 성적 흥분 반응이 이거는 일종의 인제 컨디셔닝 조건화 반응이라서 나는 피약적인 상황 내가 뭐 생명의 위협까지는 아니어도 뭐 내가 인제 좀 어떤 신체적인 피해를 입거나 이럴 때 성적 흥분을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자율신경계 부교감 신경이 항진되는 것만으로는 이 성흥분 반응 이런 분들의 성흥분 반응은 좀 설명할 수가 그건 이제 도파민을 좀 개입을 시켜야죠. 네. 그런 성도착이라는 게 결국에는 이것도 비슷하게 내가 그 성적으로 흥분 반응이 있었던 과거에 뭐 어린 시절부터 쭉 쌓여왔던 그 상황에서 내가 도파민이 나오면서 인제 성욕과 성흥분 반응이 더 잘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부교감 신경과 더불어 이제 자율신경계만이 성흥분 반응에 이제 개입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어떤 여러 가지 그 요인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자 그렇죠. 이제 굉이님 말씀대로 벤조다이아ze핀 약물을 함부로 사용하면 금단 증상이 심하게 생기는데 또 쪼끔 쓰면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는 벤조다이아ze핀을 아예 많이 쓰고 저한테 오신 분들한테 첫 번째로 하는 게 "벤조다이아ze핀 이거 계속 쓰면 안 좋다. 그래서 끊자."라고 하면 "못 끊겠는데요."라고 하는데 이게 끊는 방법이 다 있어요. 쪼끔씩 줄여 줘야 돼요, 대안을 주면서. 네. 그래서 막 끊지 말고 서서히 한 25%씩 끊어 나가면 다 끊을 수 있어요. 금단 증상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알맞은 방식으로 끊으시면 끊을 수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성기능과 성기능과 자율신경계에 대해서 좀 강의를 해 봤고요. 얘기하다 보니 자율신경계가 너무 강조돼서 성방에 대해서는 쪼끔 이제 소홀했는데 자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성적인 반응이 성흥분 반응이 잘 나오려면 부교감이 항진이 돼야 되고 부교감이 항진이 잘 되는 상황은 편안하고 이완이 잘 되는 레스트 앤 다이제스트 반응이 나올 때다. 그리고 교감 신경이 너무 항진되는 상태에서는 흥분 반응이 잘 안 나온다. 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율신경계가 너무 교감이 항진돼 있고 긴장되고 스트레스가 많고 불안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심지어 성적인 욕구도 성흥분 반응도 잘 나오지 않는다. 네. 그래서 자율신경계를 잘 관리하시는 게 성기능을 좀 성기능이 잘 유지되도록 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오늘 강의 재밌게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제가 인제 2025 년은 성의학의 정석 강의를 들으면 '성기능 전문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이론적인 백그라운드들을 제가 설명을 좀 쭉 드려 볼게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